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어제 발표된 중국과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이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어제 역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었죠. 이 코스피가 2020선을 돌파하고 며칠 만에 다시 201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조정 장세 이어갈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오늘장 출발 함께 하실 분부터 모셔야겠죠. 오늘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그리고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 먼저 개장 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우 연구원님. 네, 이제 중요한 게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상단에 좀 걸려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뭐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일단 시장은 좀 오를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왔었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조금 상승폭이 좀 좋았던 한 주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정이 좀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정이 좀 지속이 되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반등이 조금 더 세게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하게 좀 돌아섰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너무 또 공격적으로 시장 참여는 아직은 이르다, 이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주셨고요. 이어서 최영도 멘토님도 개장 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 지표가 안 좋았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전일차 해외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다소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에 대한 팩트 자체,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된 그런 일장일단의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다소 이제 변동성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승폭이라든지 하락폭에 대한 움직임들이 각각의 개별 종목 성격들을 많이 내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는 지수에 대한 향방보다는 오히려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디어 10월 15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조정이 일단 오늘도 이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파란불을 켜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큰 폭의 조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짚어봐야겠죠. 최영도 멘토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현 시간으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를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다소 조금 약보합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25% 하락한 2004.43포인트에서 시작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강보합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668.94포인트에서 시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일자의 해외 지수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출발 현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과연 장 마감 때까지 진행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그만큼 또 중요한 포인트가 좀 남아있죠. 뭐 금토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뭐 예측치들은 동결에 가깝지만 그 안에서 이제 과연 우리 총재가 어떠한 코멘트를 달지에 대해서 좀 촉각을 좀 곤두 세우시면서 오늘 하루를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주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은 마이너스권에서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의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자의 시장 대비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대표적인 자동차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아차, 현대차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한 0.37% 하락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총 상위 쪽에서 가장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1%대의 강세 흐름들
모습들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롯데 하이마트라든지 현대 백화점들 같은 유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다소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들로 출발하는 모습들 체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화학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요. 유가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에도 불구하고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효성이라든지 LG 화학 같은 경우 좋은 모습들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철강 화학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이제 철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들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소폭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마이너스 0.82%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일단은 뭐 TPP 체결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업종에 대한 관심도들이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요. 오늘은 월비스와 윌비스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IT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대표적인 휴대폰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뭐 코아로직 같은 경우 마이너스 3%대 약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에스코넥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대의 강세 흐름들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출발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출발 흐름들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수는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시장에 전강 후약의 모습이 나타난 만큼 이 지수 움직임 끝까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전체적인 개장 분위기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일단 약보합 또는 이제 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이 역시나 이제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힘이 약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고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전기가스가 오늘 좀 많이 올라오네요. 역시 배당에 대한 매력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정밀 쪽,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IT 섹터, 그 다음에 은행, 증권, 제약, 그리고 제조, 기계, 화학, 음식료 이런 순으로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업종들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이 좀 하락을 해서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대부분이 거의 내수 쪽이 좀 많아요. 특히나 뭐 전기전자나 화학 이런 건 모르겠지만 전기가스라든지 증권, 은행도 그렇고요. 그리고 의약품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 내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오늘 업종들이 좀 특징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섬유, 의류, 통신 서비스, 정보기기, 컴퓨터 서비스, 종이목재, 건설, 통신 방송 서비스,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코스닥도 보면 섬유, 의류가 잘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내수 방어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업종이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양시장 모두 오늘은 약간 내수주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전기전자 섹터나 이 IT 섹터나 건설 섹터 같이 약간은 좀 대외적으로 해외 쪽과 또는 경기 민감도가 좀 높은 업종들이 좀 매수는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기전자는 모르겠지만 타 섹터들은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수주가 비교적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관련 종목들 움직임까지 더 잘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어서 시장 수급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엿새 만에 매도를 했는데 오늘 또 팔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돈 멘토님 전체적인 시장 수급 분위기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진행이 되면서 일단은 지수에 대한 하락폭 자체,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발생을 했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 시간부로 외국인들 마이너스 107억 정도의 수급 매도세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활발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 쪽에서 한 12억 정도 순 매수세 유발을 시켜주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보험 쪽에서 이제 16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투신 쪽인 것 같습니다. 18억 정도의 강한 매수세 유발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어제자의 해외 지수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출발
출발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과 개인들의 이제 순매수세 전환으로 인한 모습들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한 6억 정도의 순매수세 유발을 시켜주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뚜렷한 수급적인 측면들을 만들어내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적인 사항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코스닥 쪽에서 개인들이 마이너스 5억 정도 출발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개인 매매들의 개인들 이제 매매 패턴을 봤었을 때 출발 현황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업종별 현황으로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기관 쪽에서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어디 쪽에 순매도세가 어느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에서 한 94억 정도 순매도가 유발이 되고 있고요. 금융업종 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17억 정도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화학업종에 대한 순매도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외국인들 마이너스 15억 정도의 화학업종에 순매도세 유발을 시켜주고 있고요. 서비스업종 철강금속 쪽에서 한 12억에서 한 9억 정도의 순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수출 민감주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이제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가스업 쪽에서 한 12억 정도의 순매수세 유입을 시켜주고 있고요. 운송 장비 쪽인 것 같습니다. 9억 정도의 순매수세 그리고 기계 쪽에서 9억 정도 순매수세가 유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세라고 전체로 점쳐지는 그런 이제 매매 패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세 한번 유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체적으로 한 41억 정도 유입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를 지금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에서 한 17억 정도 눈에 띄는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제조업 쪽으로 19억 정도의 순매수세 그와 더불어서 화학업종 쪽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의 매수세와는 달리 오늘 그리고 어제자에 대한 순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그와 반면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 쪽에서 한 14억 정도의 순매수를 유입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크게 기관 쪽에서는 매도하는 업종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식료업종 쪽에서 한 4억 정도의 순매도세 유발을 시켜주고 있고요. 운송장비 쪽에서도 마이너스 12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이제 업종별 뭐 선호도는 상당히 좀 많이 다른 모습들 유발을 시켜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코스닥 쪽을 한번 잠깐 해보게 되면요. 코스닥 지수는 일단은 뭐 개인들이 마이너스 2억 정도 소폭 좀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한 6억 정도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 마이너스 2억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현재 코스닥 지수 상대적인 강세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수급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도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하루 만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많이 하락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진했던 미국의 경기 지표와 영향을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8원 80전 하락한 1138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밤에 부진한 미 경제 지표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내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가 됐고요. 그러한 것들이 여기 환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139원 2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포인트 플러스 1원 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146원보다는 약 8원 60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1140원을 하향 이탈해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및 선절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130원대 후반선부터는 외환당국이 스무디 오퍼레이션을 맞서면서 하락 속도 및 폭을 조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급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어떤 그 레벨이 외환당국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및 2주월 하는 총재의 기자회견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금리 인하와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의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2주열 하는 총재가 그동안 꾸준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드러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환율에 하락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및 2주열 하는 총재의 기자회견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35원에서 1145원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종목은요. 반도체 관련주 테크웨잉입니다. 일단 지금 테크웨잉이 3분기 호실적 발표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화학주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이죠. 미원 SC도 3분기 호실적에 강세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은 김근호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이제 3분기 실적에 좀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고, 보면 이제 실적별로 종목의 수익률이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일단 테크인 같은 경우 단일 분기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100억대를 좀 달성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테스터 핸들러 전문 기업이죠. 그리고 별도 기준을 통해서 실적을 발표하고, 일단 영업이익이 단일 분기 최초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일단 실적이 최근에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이유들이 많았다, 그렇게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칩가격 자체 하락, 전반 기업들의 실적 하락, 이런 것들이 테크웨잉 실적에 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출하량의 증감이나 패키징의 다양화, 이런 것들이 검사 장비 수요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통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3분기에 이제 비메모리 후공정 전반에 걸친 투자 위축 때문에 매출 성장이 좀 눈에 띄진 않았는데, 테크윈 같은 경우 전략적인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의 숫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 쪽에 투자가 좀 살아난다면 매출 확대는 뭐 당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블루오션 시장이죠.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시장 쪽 중심으로 비메모리 사업 쪽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잘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단 양봉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는 플러스지만 일단 양봉이 나지 않은 부분, 이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긴 한 것 같아요. 원체 이제 시장이 안 좋은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음봉이 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 11,000원대는 좀 돌파를 해줘야 지금 12,000원대, 13,000원대까지 좀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제 11,0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원 SC인데요. 미원 SC도 역시나 실적입니다. 실적. 3분기 호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실적이 좋은 것들은 주가로 좀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실적이 보통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EPS라든지 EPS에 영향을 미치면 PER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과연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못 벌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도 테크윙도 마찬가지고 미원 SC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잘 벌고 있거든요, 돈을. 미원 SC 같은 경우 잠정 영업이익이 121억 5,5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 53.62% 증가했다. 매출액은 2% 정도 늘어났다. 매출액보다 역시 영업이익이 좋았던 부분은 그만큼 수익성이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역시나 실적이 이 주가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올해 3분기가 좋았으면 이제 아마도 4분기 하반기까지 좀 좋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에도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보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요.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매수 참여를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의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느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 모멘텀이 받쳐주고 있는 만큼 실적 호전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IT 부품주죠. 한솔테크닉스가 삼성페이 관련된 소식에 다시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급형 핸드폰에도 삼성페이가 탑재될 거라는 기대가 모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신후가 중국 기업과 합자 법인을 설립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지금 상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요, 최영동 민도님께 여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일단은 뭐 현 시간부로 3%대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삼성페이 모듈 수요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삼성페이가 국내에 일단은 뭐 서비스를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곽광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여러 가지 뭐 전사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그룹사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한 번쯤 시장에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과 같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모멘텀들은 다시 한번 재차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차적으로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뭐 부수적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후발주자 성격의 이러한 이제 하드웨어 쪽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종목이 한솔테크닉스뿐만 아니고 뭐 삼성전기라든지 아모텍 이러한 이제 종목군을 연결을 만들어내면서 뭐 꾸준한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가장 큰 요인들은 아무래도 삼성페이의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쪽에 대한 진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만큼 유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가 단말기에 지금 채용이 되고 있는 삼성페이에 대한 서비스 자체가 중저가 단말기가 쉽게 말해서 보급형 단말기에도 추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크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인한 기대감들이 부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베트남 산업단지에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는 삼성 모바일 디바이스에 들어가고 있는 모듈 자체를 생산해내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자 최근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2013년도에 고점 부근 라인이 한 3만원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서 한번 3만원대를 좀 돌파를 했었습니다. 뭐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인 낙폭과대 종목군들, PBR 자체가 낮은 종목군들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되면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눌림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눌림목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저점 자체가 서서히 좀 높아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곧바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오늘자의 눌림목 구간에서의 반등 흐름들, 21선의 반등 흐름들은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페이에 대한 움직임들이 뭐 일회성으로 끝날 상황들이 아니고요. 하반기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일단은 오늘자의 반등 흐름들, 21선에 대한 반등 흐름들 상당히 반갑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일장일단되는 상황에서 1일비하는 모습들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다고 되면 한솔테크닉스뿐만 아니고 아모텍이라든지 삼성전기까지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좀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 일단 삼성페이 모멘텀 하반기 내내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신 만큼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이어서 신호도 알아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개별주 성격들의 종목들,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종목의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 합자라든지 아니면 중국 시장 쪽에서의 좋은 성적들을 내보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신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의 합자회사 추진 가능성, 설립 추진 소식에 상한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오늘 같은 지금 현 시간으로는 약간 좀 풀려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큰 모멘텀들을 가지고 시장 전체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개별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에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멘텀들은 일단은 뭐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뭐 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작은 종목군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단편적인 기대감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에는 다소 조금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호 지금 두 차례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대감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바꿨죠. 이 종목 다음 카카오에서 카카오로 바꿨습니다. 카카오가 이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그동안 인터넷, 은행 등 여러 가지 기대감이 모아왔는데 2분기부터 계속 실적 부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 실적 기대감에 오르는 종목은 또 있는데요. 제약주죠. 동국제약이 실적에 이어서 더 성장 가능하다라는 전망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동국제약은 김근호 연구원께 여쭙니다. 네, 일단 이제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로 바뀌었죠.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광고 매출이 좀 감소했고 카카오 게임의 매출이 좀 부진이 지속됐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매출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영업이익은 좀 주는 모습, 그러니까 직전 분기보다는 증가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줄어든 영업이익.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음 카카오니까 카카오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 기대감은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기에는 약간은 좀 시간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들이 아직 실적보다는 이제 기대감을 좀 반영했던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롱텀리하게 장기 투자 또는 기간을 좀 길게 본다면 저는 이 종목 충분히 성장성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얼마에 사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살 수 있는 가격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11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사이클에서는 좀 사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1만 원 초반대 만약에 11만 원이 깨지면 더 좋은 거죠. 사는 사람들한테는. 11만 원 초반대는 다음 카카오를 좀 공략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2년, 1년 이렇게 되면 실적들이 좀 신규 사업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 이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적 이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왔는데요. 3분기 매출액이 5% 증가, 영업이익도 5% 증가될 것으로 좀 추정을 증권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좀 성장할 수 있다. 물론 큰 폭은 아니지만요. 그 부분에 좀 점수를 주는 것 같고요. 이 동국제약의 강점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그리고 새로이 진입한 이제 화장품 사업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연간 6에서 7%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주가가 바이오주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 종목도 7만 원대부터 거의 4만 원대까지 수직 직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는 일단 4만 원 수준 정도의 주가 매수가 이 정도는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적으로 이어질 때 시간차가 조금 걸린다라고 해주셨어요. 성장성은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신 만큼 이번 조정 카카오 매수 기회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동국제약 역시 긍정적인 시각 이어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M&A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 관련주죠. 삼환까뮤가 주택사업의 기대감 그리고 M&A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은요. 세종텔레콤이 지금 알뜰폰 업계에서 M&A가 될 거란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상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최영돈 멘토님께 여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삼환까뮤 좀 보시게 되면은 1.2%대의 강세 흐름들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동안에 삼환까뮤를 아마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방카무가 뭐 SOC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택, 뭐가 쉽게 말씀해서 민간 부동산 시장하고는 다소조금 동떨어져 있는 성격들을 좀 많이 내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의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셨을 때 일단은 뭐 하반기 뭐 신규 물량, 뭐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일단은 뭐 아파트 시장에 대한 이제 주택 사업에 대한 이제 성장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방카무의 주택 사업, M&A 기대감 또는 이제 주택 시장, 일반 주택 시장에 대한 진출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게 되면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건축을 위해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사업자를 물색 중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사업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 3월에는 SK건설에서 건축 영역을 담당하던 손병재 대표를 영입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확정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서방카무 기본적인 뭐 성격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상승폭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셨을 때 이 종목만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개별적인 이슈들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도 좀 보여주냐 여부를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서방카무가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갑작스러운 이제 변동성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동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흐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업종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을 일단은 체크를 하시고 그 안에서 종목을 선취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주로 한 종목하고 변동성을 좀 크게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이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삼환가뮤 대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어서 세종텔레콤도 계속 살펴봐야겠죠. 지금 상한가 진입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들은 아마 이제 알뜰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하반기뿐만 아니고 상반기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CJ 헬로비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 통신 쪽, 통신 가계 소비 쪽에서 이제 통신비의 비중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통신사와 같이 경쟁력이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경쟁 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러한 이제 업종 내에서의 사업 구도 재편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들 간의 재편 구도가 좀 만들어진다라는 하는 부분들은 성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오늘자의 세종텔레콤이 상승하는 종목들,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눈에 띄는 모습들은 좀 다른 종목군들, 다른 급등하는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스토리가 좀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술적인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보시더라도 8월 달에 발생을 시켰던 고점 부근에서의 거래량 부분들, 그리고 10월 달 초, 9월 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10월 달 초를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거래량 흐름들과 더불어서 오늘자의 거래량이 진행이 되면서 직전 고점, 8월 달의 고점 자체를 돌파시켰다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기술적인 분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급등주들에 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현재 지금 세종텔레콤에서 보여주고 있는 급등에 대한 스토리가 상당히 조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종텔레콤 역시 급등주이긴 하지만 스토리가 마음에 드는 만큼 조금 더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롯데그룹주 상황을 조금 알아봐야겠죠. 지금 왕자인한 2차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형 신동주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인 광윤사 주주총회를 열고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또다시 반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롯데그룹주들이 계속해서 변동성 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봐주시죠. 네, 롯데쇼핑, 롯데칠성,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상장이 되어 있죠. 롯데그룹주들이, 롯데푸드도 있고요. 근데 보면, 전반적으로 움직임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 롯데쇼핑 같은 경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예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은 지금 신동주, 신동빈 형제난, 손해배상 소송, 서로의 어떤 흠집내기, 이런 것들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싸움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은 이미 그 경영자에 대한
선택을 이미 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여기서는 두 형제의 싸움이 그닥 의미는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앞으로 롯데그룹주는 뭐 이런 흠집내기가 있더라도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아마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롯데가의 두 형제의 싸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고 해주시면서 큰 영향까지 받지 않겠다. 조금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영동 멘토님은 롯데그룹주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뭐 약간의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첫 번째 1라운드가 진행이 됐었을 때 사실은 뭐 시장 뭐 내외적으로는 상당히 좀 신동빈 회장이 좀 압도적으로 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그런 부분들이 예측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롯데그룹 자체를 움직여주고 있는 실세그룹이 어느 정도 이제 신동빈 쪽에 많이 좀 포진이 돼 있었던 부분들이 일단은 뭐 그러한 예측치들에 대한 나왔던 가장 백스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뒤엎고 지금 본격적인 좀 반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변동성들은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변동성 구간들을 통해서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측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능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확실성을 좀 내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롯데그룹주들 불확실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만큼 매매하실 때 조심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양시장이요 조정을 조금 받나 싶더니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을 또 들어봐야겠죠.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시장은 뭐 완전하게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분명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완전하게 턴어라운드 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보면 이제 뭘 사야 되는지 보면 지금 현재 단기에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대형주보다 좀 퍼포먼스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물론 이제 대형주들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대형주 공격적으로 사라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오면 같이 나올 텐데 반등 시에는 이제 중소형주들보다 대형주들이 좀 단기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 시장은 리스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현금 확보하셔라 이런 얘기 드리고 있었습니다. 보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제가 봤을 때는 주식 비중 많이 채우실 수 있는 이 치수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조정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현금 확보를 하고 계시고 수익은 그때그때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주 중에서는 일단 IT 쪽 섹터하고 자동차 쪽 이쪽이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근호 연구원님은 시장이 지금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선 거는 아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아직 리스크가 있는 만큼 현금 확보 조금 더 하라고 해주시면서 기다려보자라고 해주셨고요. 이어서 최영동 멘토님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예, 일단은 뭐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요 변수에 따른 순환매 장세 예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순환매라는 개념 자체가 나오게 되면은 장기 투자보다는 오히려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이제 단타 형식의 그러니까 스윙 투자 개념으로의 접근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형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200일선이 위치해 있는 상황이 한 2030에서 2050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떠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뚫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표면적인 수익률로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21선까지 60일선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 이 전체적인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히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리바운딩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순환매 장세 쪽에서 뭐 각각의 섹터별로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시장 쪽에서 업종이 하나 올라가고요. 그와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업종이 발생을 시키면서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시장이 더 만족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별 그리고 이제 순환매 장세에 지금 대응을 하는 좀 유연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영동 멘토님은 일단 순환매 장세를 예상하신 만큼 단기 매매에 접근이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 오늘장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모두 아주 잘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주춤하게 출발하나 싶더니 지금 코스피는요 202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도 다시 670선을 되찾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급이 조금 특징적인 모습인데요.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현재 모두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반등 시 매도, 현금 50% 비중으로 확대하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메리츠존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은요. 중국 경기 부양 및 증시 상승에 따른 효과를 기대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원달러 환율 강세에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석관동지점 안상현 대리는요. 글로벌 조정세 국내 증시는 선반영, 관망 자세를 유지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원달러 환율 강세에 주목하자라고 해주신 분이죠.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원달러 환율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1,200원대에서 벌써 1,13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세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현재 시장 양호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도 업종이었던 자동차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오늘도 역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2만 원이 상승한 127만 4천 원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 조정 후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죠. 베이지북은 어떻게 보면은 FRB의 선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강달러로 인한 미국 제조업 둔화를 굉장히 우려를 했고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당분간 크게 오를 일이 없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대로 다시 급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신흥국 통화는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환율 역시 그럼으로 인해서 워낙 강세가 현재 시현이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1138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1,200원에서 1,130원대까지 단기간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동차 업종이 어떻게 보면은 환율 강세에는 원화 강세에는 자동차 업종이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폭스바겐이라든지 이 실적 개선 가능성에 시장은 그동안 주목을 했고 이런 쪽에서 자동차 업종이 주도로 우리 시장을 이끌면서 올라왔는데요. 과연 자동차가 이런 워낙 강세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오히려 이제 자동차 쪽은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고요. 환율 때문에 반대로 최근에 좀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던 중소형주 특히 고퍼주라고 하죠. 그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했던 이런 업종들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과연 원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런 큰 틀이 좀 변할 수 있는 시기가 다시 한번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고퍼주의 논란이 일었던 것은 아무래도 유동성장이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많이 작용을 했죠. 근데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인상이 지연된다는 이런 얘기 역시 이런 고퍼주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좀 중소형주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이런 올 상반기에 주도를 했던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키포인트는 자동차 업종이 계속해서 강하게 나갈 수 있을지 자동차 업종이 꺾이는지 그 다음에 고퍼주의 핵심 주식이죠. 아모레퍼시픽이나 한미약품 등 이런 주식들이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한번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약세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자동차 업종의 움직임 어떨지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고퍼주 반등 가능성 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 오늘 일정 해주신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293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54억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220억 순 매수 중이고 선물주고 살펴보면 개인 306계약 순 매수, 외국인 590계약 순 매수 중이고 기관 960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옵션 수를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2386계약 순 매도, 풋옵션 2723계약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578계약 순 매수, 풋옵션 5245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1875계약 순 매수 중이고 풋옵션 7323계약 순 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은 외국인과 개인의 풋 매수세가 특징적으로 좀 눈에 보이고 일단 어제 종가분을 마무리를 지을 때 외국인이 풋매수 약 3만 개 정도 들고 마무리를 지었다는 게 수급적인 좀 특징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47, 상승 2차 저항선이 250, 하단 1차 지지선이 243, 하단 2차 지지선이 240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오전에 247 돌파를 실패한 이후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좀 마무리되었고 오늘 시장은 오전 첫 시세부터 좀 강하게 좀 매수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매수 주체가 개인 선물 매수세로 인한 상승으로 개인이 미는 힘치고는 굉장히 좀 이상할 정도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외국인이 한 발 늦게 선물 매수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10시 반 중국장 개장 전까지는 매수를 좀 늘어보는 게 좀 좋은 시점이고 중국장 개장 이후에는 한 번에 큰 하락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좀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외국인이 풋매수를 3단계 이상 순매수해두고 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지금도 풋매수가 순매수 한 약 5,000개 정도 현재 지금 매수를 좀 잡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는 매수 주체가 좀 약간은 좀 불투명한 상태로 좀 진행 중입니다. 오전에는 개인 선물 매수세가 약 1000계약 이상 순매수를 했다가 지금 순매수 수량을 굉장히 좀 약 300개 정도까지 좀 줄여둔 상태고 일단 중국장 개장 전까지는 매수세로 좀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고 중국장 개장 이후에 11시까지 좀 강한 매도세가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하시면서 강한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으면 이후에도 좀 계속 매수 거래하시면 되고 11시 전까지는 좀 매수 방향을 계속 유지하시거나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이 매도, 큰 매도를 좀 유의하시면서 좀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오전 부근에 좀 일찍 좀 이른 타이밍에 1차 상승 저항선이 247 일단 돌파를 해놨고 한 248까지 한번 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시 반까지 지금 시간이 약 한 45분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매수세를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247분까지 한번 하락하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잡으시면 될 테고 그때 10시 반까지는 매수세 좀 끌고 가셨다가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약 30분간 한 번에 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를 한번 정리를 하시고 약 30분간 한번 관망세 유지하시다가 큰 매도 세력이 매도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도 좀 좋은 시장입니다. 오늘 근데 전반적으로 이 매수세가 오전부터 좀 강한 시장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한데 순 매수세로 드러나는 시장 주체별 거래에서는 이 모습이 좀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매수세가 좀 굉장히 좀 숨겨서 매수세를 좀 이끌고 있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8을 약간 지금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247 부근에 오시면 좀 매수를 잡으셔서 10시 반까지 끌고 가시고 10시 반 이후에는 한 번에 큰 매도 움직임 시세를 좀 주의하시면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개장 전까지 매수를 노려보시고 중국 개장 이후에 전량 매도 나오는지 보시면서 지켜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가 개국 7주년을 맞아서 수익을 말하다 머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10월 17일 오후 1시에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대강당 2층에서 열리고요. 하반기 시장 전망과 알찬 종목 이야기, 그리고 보험과 부동산 강연회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경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2인치 TV나 노트북, 공기청정기 같은 아주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노하우도 얻어가시고 경품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 신시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